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쓰기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글쓰기 책도 참 많죠. 문학작품 쓰는 법에서부터 신문 기사 쓰기, 에세이 쓰기,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법처럼 세상의 모든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책들이 참 많은데요. 앞으로 그런 책들을 최대한 많이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 종류마다 다 글쓰기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독자에 따라서 원하는 책이 다를 텐데, 제가 좀 소개를 하면 본인의 욕구에 맞는 그런 책을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책입니다. 제목은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렇고요. 자,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 저자가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책의 목차는 1장부터 4장까지인데, 1장은 좋지 않은 문장, 버려야 할 습관들, 2장은 좋은 문장은 어떻게 쓰고 고치나, 3장은 글의 운명을 바꾸는 마감 전 체크리스트, 4장은 유형별 문장 다듬기 수업. 목차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책은 글 한 편을 쓰기 위해서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주제를 어떻게 도출하고, 소재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이런 내용보다는 문장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문학 작품을 쓰는 방식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설명문 쓰는 글인데, 그때 어떻게 하면 잘 읽히는 문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장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분들께서 나는 글 한 편을 좀 펼쳐내는 데는 소질이 있다, 양을 늘리는 데는 소질이 있지만 쓰다가 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진다든가, 문장이 좀 중복되는 단어가 좀 많은 것 같다든가, 내가 읽어도 이 문장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예쁜 문장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사례를 통해서 이 저자께서 어떻게 책을 구성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사례가 이 책 속에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고치기 전, 고치기 후. 자, 고치기 전 보겠습니다. 베란다 및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다른 세대에서 담배 연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사오니 베란다 및 계단에서는 금연 및 담배 꽁초를 밖에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써서 붙이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렇게 직접 피해를 본 주민들이 직접 써서 붙이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문장입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문장은 네 줄이 다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보면 안에 중복되는 단어가 많고, 뭔가 좀 글이 좀 답답하죠.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런 글들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고쳐라 라고 고치기 사례를 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란다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피해를 봅니다. 베란다와 계단에서는 금연해 주시고 꽁초는 바깥에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네요. 자, 이제 이거를 읽어보시면 어떤가요? 위에는 한 문장인데 밑에는 이제 세 문장으로 나눠주면서 메시지를 이제 분절해서 전달을 하니까 훨씬 더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책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저렇게 고치고 난 뒤에를 보니까 훨씬 낫다. 그런데 작가가, 이게 저자가 해놓은 걸 보니까 저런 글은 나쁘고 이런 글은 좀 좋다라는 뜻이구나. 하지만 나라면 이렇게 안 고치고 이런 식으로 고쳤을 거다 하고 본인이 이제 고친 사례를 봤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는구나 하고 자기만의 고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베란다와 계단에서 흡연하는 분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흡연은 외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고 꽁초는 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고쳐봤어요. 자, 이제 저자께서는 이런 식으로 세 문장으로 고쳤고요. 저는 담배를 피운다 이 말 자체를 또 흡연이라는 두 글자로 저는 또 한번 줄여봤고 세 문장이 아니라 저는 두 문장으로 한번 고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책 읽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고치기 전 나는 학교에 가서 다정한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것도 이제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학교에 갔다, 친구들을 만났다,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아니면 뭐 즐겁다, 시간을 보냈다, 뭐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다 하나의 문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저자는 어떻게 고쳤나 한번 볼까요? 학교에 갔다, 다정한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나는 학교에 가서 다정한 친구들을 만났다. 즐거운 한때였다.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를 앞에다가 짧게 해주고 뒤에다가 뭐 했는지를 길게 또 한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했는지를 앞에 길게 해놓고 그때 느낌을 좀 짧게 이렇게 해줬네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고 길게 또는 길고 짧게 이렇게 해주면 좀 리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도 글을 읽으면서 좀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떤 사례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로 된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되 짧고 길게, 길고 짧게 이런 식으로 고쳐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고치기 전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대중국 수출이 주도하는 무역에 의존하는 구조에 기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자, 읽으면서도 지금 답답합니다. 그죠?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분명히 안 좋은 문장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저자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중국 수출이 주도하는 무역에 의존하는 구조다. 최근 직면한 문제는 이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는 좀 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직면한 문제는 이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접속사 없어도 상관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능동적인 책 읽기 한다면 요때 접속사 요거 빼주면 어떨까? 요런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입니다. 요 앞에는 어떤가요? 세 문장으로 했고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다면 요거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고친 겁니다. 접속사 빼주고 두 문장으로 한 겁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무역 구조 때문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게 좀 더 낫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는 하나의 좀 고치기 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친 후 방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제 독자니까 내가 독자일 때 이게 더 좋네 싶으면 그 좋다라는 느낌을 내가 저자로서 이제 적용하면 좋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윤태용의 좋은 문장론 제목이 딱 무슨 내용이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소개했듯이 좋은 문장이 뭐다라는 게 이미 느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을 좀 나는 많이 쓸 능력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긴 문장들을 좀 읽기 좋게 정리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두 번째 책 소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